여러분 안녕하세요. 착착 독일어 회화 실전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실전편에서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독일에서 정말 쓰실 수 있을 법한 어려운 표현들을 좀 배워볼 거예요. 앞에 강좌들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포인트를 짚고 그 포인트가 포함된 대화도 듣고 읽어보면서 공부를 하는 건 똑같아요. 방식은 똑같은데 이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조금 부족해요. 이 실전편에서는요, 이 다이얼로그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이나 표현들도 여러분이 마음껏 가져가셔야 여러분이 실전에서 더 유창하게 독일어를 구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함께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 그 첫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목 먼저 볼 거예요. 제목 보시면요. 우리 이 레스토랑에서 밥 먹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 독일어를 배우는 이유, 그리고 언어를 구사하는 이유는 이 밥을 먹기 위해서죠. 그렇죠. 우리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인데 이 밥을 먹을 때 어떤 표현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자, 포인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주요 패턴 보면요. 안으로 밖으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가 분리동사. 자, 이 정도 공부하셨으면 분리동사는 아실 거예요. 그쵸? 분리동사라는 것은 앞에 접두어가 붙어서 동사의 뜻을 좀 더 추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분리동사라고 하죠. 이 분리동사의 앞에 오는 접두어들이 있죠. 접두어. 이 접두어들 중에 아인과 아우스가 있는데요. 이 아인과 아우스 앞에 에아를 붙여서 무엇인가 약간의 생동감과 그리고 이동성, 활동성을 조금 더 강조하는 표현으로 자주 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이 안으로라는 분리전철, 즉 접두어가요. 아인인데요. 이 아인을 그냥 아인이라고 발음하지 않고요. 라인, 에아를 붙여서 라인이라고 하면은 안으로라는 뜻이 조금 더 강조가 돼요. 조금 더 구어체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독일인들, 실제 독일인들이 실제로 쓸 때는요. 아인보다는 라인을 조금 더 많이 써요. 안으로라는 뜻일 때요. 예를 들어서요. Kommen Sie ein. 자,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독일어예요. Kommen Sie ein.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고 동사 원형은 einkommen입니다. einkommen은 안으로 들어오다 라는 뜻의 동사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Kommen Sie ein 해도 충분히 들어오세요 라는 뜻이 되는데 Kommen Sie rein 이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게 약간의 구어체고요. 그리고 독일인들이 위에 있는 문장보다 아래에 있는 문장을 조금 더 많이 쓴다. 조금 더 선호한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요. 아우스도 마찬가지예요. 아우스는 밖으로 란 뜻이에요. 영어의 out과 발음이 비슷하죠. 아우스. 그쵸? 자, 근데 이 아우스도 마찬가지로 아우스라고 하면 밖으로 out 이런 뜻인데 일상적으로 말할 때 그냥 아우스라고 안 쓰고 라우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라우스 하면은 밖으로 라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무서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라우스라고 하면 너 나가 이 뜻이 돼요. 그래서 아우스 앞에도 에아를 붙여서 뭔가 역동감과 약간 활동성을 강조할 수 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좀 더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특이한 독일어의 문법들이었어요. 안으로 밖으로였고요. 자, 우리 음식을 먹자라는 테마이기 때문에 음식 명칭도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독일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죠. 감자 요리 약간 떠오를 것 같고, 그리고 고기 되게 많이 먹거든요. 고기 요리, 막 족발 요리 이런 거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그러니까 독일식 음식점에서 먹을 수 있을 법한 음식들의 이름을 몇 개 추려왔는데요. 돼지고기를 정말 많이 먹어요, 독일 사람들. 근데 돼지구이 요리라고 되어 있죠. 슈바이네 브라튼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브라튼이 남성 명사고요. 구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구웠다. 그래서 고기 구이 요리인데요. 이게 약간 좀 여러분 메뉴판 보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스테이크 칸에 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스테이크를 생각하면 약간 소고기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독일은 돼지 스테이크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테이크처럼 구워서 나와서 옆에 이제 버터나 치즈도 곁들여지고 이런 요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슈바이네브라튼 혹은 슈바이네스테이크, 스테이크라고도 써 있어요. 자, 그리고 소는요. 린트예요. 소고기 자체는 린트인데 소고기로 뭔가 요리한 것은 린더 이렇게 복수형을 씁니다. 그래서 린더 브라튼이라고 하면은 소를 구운 요리가 됩니다. 둘 다 브라튼이라는 남성 명사로 끝나기 때문에 둘 다 남성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명칭 계속해서 볼게요. 독일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돈가스입니다. 여러분, 돈가스가 독일 건 거 알고 계셨나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제 오스트리아 음식이긴 한데, 돈가스, 독일어로 슈니첼이라고 합니다. 슈니첼. 이 말 자체는요, 무엇을 잘랐다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단어이거든요. 잘랐다. 영어로도 커틀릿이라고 하잖아요. 포크 커틀릿. 그렇죠? 그래서 원래 원조는 돈가스의 원조는 슈니첼이었다. 기억해 주시고 중성명사입니다. 간혹 가다가 지역에 따라서요. 슈니첼을 남성명사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전에서는 중성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성명사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닭고기 요리가 있습니다. 치킨이죠. 치킨. 독일어로 헨시엔이라고 해요. 원래 한, 이 umlaut하고 thn이 빠진 한이라는 단어가 닭이란 뜻이에요. 닭. 그런데 이 umlaut와 thn을 붙임으로써 명사를 작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작은 닭이란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요리 혹은 닭구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헨시에는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즐겨 먹는데 여러분 우리 치킨 생각하면 뭐부터 떠오르세요? 물론 치맥 떠오를 수도 있는데 치킨 하면 막 상큼한 무 같은 거 곁들여 먹잖아요. 근데 독일인들은 이것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감자튀김을 더 즐겨 곁들여 먹습니다. 그래서 헨시엔 요리 옆에는 항상 감자튀김이 곁들여져 있는 메뉴판이 굉장히 많이 보일 거예요. 감자튀김, 우리 구운 감자 요리보다 감자튀김 먼저 얘기를 했으니까 감자튀김 먼저 한번 볼게요. 감자튀김은요, 복수명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감자튀김 하나만 먹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위에? 제가 본 사람은 없어요. 그죠? 감자튀김은 여러 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복수 명사이고요. 자, 이거 읽어볼 때 pommes frites 이렇게 읽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게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요. 뒤에를 안 읽어줘요. S를 특히나. 그래서 pommes frites, pommes frites라고 발음을 해요. pommes frites예요. pommes frites. 그런데 옆에 보시면요. 줄여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프리테스라고 쓰여 있는 것을 없애서 이렇게만 단독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펌이라고 읽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줄여 썼을 때는 포메스라고 합니다. 포메스. 재밌죠? 그래서 이게 풀 네임으로 있을 때는 펌프리츠인데요. 좀 줄여서 말할 때는 퍼메스라고 합니다. 퍼메스.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여러분, 독일 감자튀김 진짜 맛있거든요. 독일 놀러 가셔서 감자튀김 꼭 한번 사 드셔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감자튀김 하면 떠오르는 소스가 케찹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독일인들은 케찹보다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케찹만큼이나 즐겨 먹는 소스가 마요네즈예요. 감자튀김에 마요네즈를 찍어 먹습니다.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느낌이 너무 느끼할 것 같아요 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진짜 맛있어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제가 추천합니다. 자, 그렇게 감자튀김 이야기였고요. 자, 그리고 구운 감자 요리 한번 볼까요? 독일은 감자의 진심인 나라죠. 그래서 구운 감자 요리가 전통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구웠다라는 게 아까 브라튼이라는 동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 브라트가 붙었죠. 구웠구나 라는 느낌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라트 카토펠. 카토펠의 단수, 카토펠까지가 단수 여성명사고요. 복수는 n이 붙어요. 그래서 카토펠이라고 발음하시면 돼요. 브라트 카토펠은 어떤 요리냐면요. 감자를 통으로 구운 게 아니라 감자를 잘라서 켜켜이 쌓아서 버터와 치즈와 베이컨, 양파 등을 뿌려서 오븐에 구운 요리입니다. 그래서 메인 요리라기보다는 사이드 디쉬로 많이 먹는 요리고요. 자,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탈리아와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을 굉장히 즐겨 먹습니다. 스파게티를 많이 먹는데요. 스파게티는 이렇게 스펠링 그대로 쓰고요. 복수명사입니다. 당연히 여러 가닥이 있잖아요. 여러 가닥을 한꺼번에 먹으니까요. 그런데 스파게티가 어떤 소스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할 때 meat라는 전치사를 써요. 영어로 치면 이게 with거든요. 그래서 소스는 독일어로 Soß라고 합니다. Soße. 그래서 그 앞에 소스 이름들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토마토 소스다. 그러면 토마텐 소스 이런 식으로. 혹은 미트 소스다. 그러니까 미트볼 같은 거 들어가는 미트 소스 있잖아요. 그러면 플라이쉬 고기, 플라이쉬 소스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슈파게티 미트 블라블라 소스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음식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면 참 좋은 동사, nehmen 동사입니다. nehmen은 취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ich nehme 하면은 ich nehme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말하면 내가 이걸 먹겠어요 라는 뜻이 되고 주문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was nehmen Sie? 당신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ich nehme, 나는 먹겠어요. ein Mineralwasser, 하나의 미네랄 워터를 먹겠어요. 라고 주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더 공손한 표현도 있지만 좀 마음이 급하다, 빨리 말하고 싶다. 혹은 그냥 좀 내가 외운 게 이거다. 그러면 ich nehme 해도 충분하긴 해요. ich nehme 내가 먹고 싶은 음식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name에는 불규칙한 동사니까요. do에서는 nimmst 그리고 e야에서는 nimmt가 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요 포인트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간 다이얼로그를 들어볼 시간이죠.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Wollen wir in diesem Restaurant essen? Warum nicht? Gehen wir rein. Alles sieht so lecker aus. Was nimmst du? Ich glaube, ich nehme Penne mit Spinat und Gorgonzola. Oh, klingt gut. Ich nehme dann einen Rinderbraten. Wir können das Essen ja teilen. Ich bin dafür. Bestellen wir schnell. Ich habe so einen großen Hunger.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 들었던 내용 텍스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Wollen wir in diesem Restaurant essen? 이라고 되어 있죠. Wollen wir 동사 원형 하면은 뭐뭐 할까라는 제안의 의미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레스토랑 안에서 라고 하는데요. 이 this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스토랑이 중성명사기 때문에 in 다음에 삼격이 와서 diesem의 형태가 됐습니다. 이게 정관사의 꼬리 형태랑 똑같아요. 그래서 in diesem Restaurant 하면은 이 레스토랑에서라는 뜻이에요. 제가 방금 말한 문법적인 내용이 너무 어렵다, 부담스럽다 하신 분들은요. 이 레스토랑에서라고 할 때는 in diesem Restaurant이라고 한다는 거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단어밖에 안 되니까 부담은 없어요. in diesem Restaurant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레스토랑에서 먹을까라고 친구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기대한 거는 야 먹자 혹은 nein 싫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이 나왔죠. 뭐예요? Warum nicht? 라고 했어요. Warum nicht? Warum 하면 왜? nicht는 not이죠. Why not? 예, why not? 그래서 왜 안 되겠어? 라는 뜻입니다. Warum nicht? 그러자라고 뭔가 역설적으로 격하게 동의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gehen wir rein이라고 하죠. ein이 아니라 rein, 안으로. 그러니까 gehen wir rein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들어가자라는 뜻이에요. rein 뭔가 활동성을 주면서 구어체적인 역할. 그래서 gehen wir rein 들어가자라고 했습니다. Alles sieht so lecker aus 라고 하죠. 자, aussehen. 자, 우리가 배고프면 다 이래 보여요. 그렇죠? 아우세이는 뭐뭐 해 보이다 라는 뜻이고 알레스가 모든 것, everything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알레스는 문법에서 단수 취급이 돼요. 그래서 alles sieht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래 보인다. so는 그렇게나 lecker 맛있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게나 맛있게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요. Was nimmst du? Was nimmst du? 너 뭐 먹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특히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친구한테 많이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이 레스토랑에서가 in diesem Restaurant 이었잖아요. 이것처럼 세트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Was nimmst du? 너 뭐 먹을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So, ich glaube, 저도 독일어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Ich glaube, 내 생각에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Ich nehme, 나는 먹을 거야 라는 거죠. Penne mit Spinat und Gorgonzola 라고 합니다. 펜네는요, 그 이탈리아의 펜촉처럼 생긴 짧은 쇼트 파스타를 뜻해요. 펜네라고 하죠. 그래서 스피낫 하면은 시금치란 뜻이고요. und Gorgonzola 하면은 고르곤졸라입니다. 그래서 시금치와 고르곤졸라가 들어간 mit 무엇이 곁들여진이란 뜻이겠죠. 영어의 with니까요. 특히나 음식에서 mit가 나오면 곁들여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펜네 파스타를 먹을 건데 이제 시금치랑 고르곤졸라가 들어간 걸 먹겠다라고 골랐어요. 그렇죠? klingt gut. 영어로 치면 sounds good이에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데, 그러니까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뜻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이야기를 해요. Ich nehme dann. 그러면 나는 먹을 거야. einen Rinderbraten.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구이를 먹을게 라는 거죠. Wir können das Essen ja teilen 라고 합니다. Wir können, 뭐뭐 할 수 있다.
동사 원형을 취하는 화법 조동사였어요. 타일렌이라고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나누는 게 즉 공유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 있는 걸 두 개로 쪼개는 것도 타일렌이고요. 그리고 친구와 뭔가 함께 나눠서 공유하는 것도 타일렌입니다. 영어로 치면 share에 해당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어 라는 뜻이고 여기에서 이 야가 지아나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내가 이제 다른 메뉴 시키면 우리 나눠 먹을 수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야 같은 건요 문장 중간에 넣는 게 생각보다 우리 지금 레벨에선 조금 어려워요. 독일인들과 조금 더 소통을 많이 해보시면 어느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야를 정확하게 넣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다른 문장 성분에 조금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야 같은 거는 조금 더 회화를 많이 진행하고 나서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ch bin dafür라고 하죠. Ich bin dafür. dafür는 그것에 대해서 영어로 치면은 for that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조금 확실 해석은 안 돼요. 근데 이 for 영어로 독일어로는 führ가요. 무엇인가에 동의하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ich bin dafür 하면은 나는 그것에 동의해 란 뜻이에요. 자, 이 문장 자체도요. 문법적으로 뜯어보면 설명할 게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법적인 설명이 지금은 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ich bin dafür로 외울게요. ich bin dafür 나는 그것에 동의한다 란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동의해. bestellen wir schnell 이라고 하죠. 동사 원형 다음에 비어를 붙이면 뭐뭐 하자라는 뜻이 돼요. bestellen 주문하다라는 뜻이니까 주문하자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 schnell 빠르게 주문하자라고 했습니다. Ich habe so einen großen Hunger. hunger는 배고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나 하나의 커다란 배고픔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께서는요. 배고프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ich habe hunger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두시고요. 배가 많이 고프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 제가 조금 더 가지를 쳐드리자면 ich habe großen Hunger 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기서 왜 so einen이 들어갔냐면요. 이 so가 부정관사 앞에 붙으면 그렇게나 라는 뜻이 돼요. 그렇게나. 영어로 치면 such의 뜻이 되거든요. such a big hunger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가 붙어야 돼서 einen이 들어간 거고요. 여러분이 배가 많이 고플 때는 그냥 ich habe großen Hunger 라고 하시면 돼요. ich habe großen Hunger.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빨리 주문하자. 나 배고파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었을 때랑 저랑 이렇게 분석했을 때랑 뜻이 들어오는 게 조금 다를 거라 믿어요. 그리고 제가 몇 단어는 외우시면 좋겠다라고 알려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in diesem Restaurant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ich bin dafür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응용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르게 써본 응용 문장들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의 고양이가 들어온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하나의 고양이 eine Katze. 그렇죠? 들어오다라는 거는 ein kommen인데 이 ein에다가 er를 붙여서 역동성 강조. 그래서 kommt rein이라고 할 수 있겠죠. eine Katze kommt rein.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 볼게요. 여러분이 독일에 놀러 가셨거나 유학을 가셨어요.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살을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너무 귀여운 고양이가 배가 고픈지 야옹야옹 하면서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들어와 라고 할 때 오다라는 표현 come은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rein 이렇게 하시면 돼요. rein 안으로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손동작 이렇게 하면서 rein 하면은 안으로 와 이런 뜻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고양이가 들어오는 상상을 즐겁게 한번 해봤고요. 자, 2번 볼까요? 너는 왜 안으로 들어오지 않니? 그렇죠. 근데 고양이가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Warum kommst du nicht rein? Warum kommst du nicht rein? 너 왜 안 들어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는 밖으로 좀 나갈래 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나갈래, 나가다 라는 표현이
ausgehen이라는 분리동사입니다. gehen은 가다고요. aus는 밖으로란 뜻이죠. 그래서 그냥 밖으로 나가다란 뜻도 되고요. 외출하다란 뜻도 돼요. 외출하는 건 뭔가 예쁘게 차려입고 친구를 만나러 나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잖아요. 그런 것도 ausgehen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장을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나갈래요 라고 하면서 ich gehe mal aus 라고 해도 문법적으로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er를 붙임으로써 조금 더 구어체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ich gehe mal raus. ich gehe mal raus. 말은 좀이란 뜻이어서요. 그렇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ich gehe mal raus.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 볼까요? 나는 이 바지를 택하겠어요. 맞아요. 비단 음식뿐만이 아니라 쇼핑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Ich nehme diese Hose. diese. 기억나시죠? dies라는 게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호세가 여성 명사여서 diese가 됐습니다. 그래서 ich nehme diese Hose. 나는 이 바지를 사겠어요 라는 뜻이었고요. 자, 마지막 보시면요. 너는 샐러드 하나 먹을래? 라고 물어볼 때 먹을래? 먹다 SN 동사 떠올리시면 조금 어색해요. 특히나 주문할 때. 주문할 때나 어떤 뭐 먹을래냐고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SN이라는 동사를 써가지고 SN은 do에서 ist가 되니까 Isst du einen Salat? 라고 물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먹겠니? 라는 느낌보다는 먹고 있니?의 느낌이 좀 강해요. Isst du einen Salat? 약간 좀 너 먹고 있냐는 뜻이 되거든요. 그것 말고 내가 주면서 먹을래? 라고 하거나 아니면 너 먹기 위해서 시킬래? 주문할래? 라고 물어볼 때는 네임앤 동사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Nimmst du einen Salat?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Nimmst du einen Salat? 내가 만든 샐러드 내밀면서도 Nimmst du einen Salat?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살라트가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einen이 된다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뭔가 처음 보는 표현들이나 약간 좀 입에 붙여놓으면 유용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복습 한 번만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파트에서 저랑 같이 천천히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발음해보는 것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Vielen Dank. Tschüss. Gehen wir rein. Gehen wir rein. Gehen wir rein. Was nimmst du? Was nimmst du? Was nimmst du? Ich nehme eine Cola. Ich nehme eine Cola. Ich nehme eine Cola.